오만때만 삶의 현장. 오만때만 삶의 현장, 이 시간 사람 냄새 풀풀 한번 풍겨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삶의 현장을 이치유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치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세상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도 제각각으로 다른데요. 이 시간에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의 모습을 들려드립니다. 퀴즈도 하나 준비돼 있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에게 헬스 3개월 이용권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문자창 번호 샵 2260번, 샵 226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지만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퀴즈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선물 헬스 3개월 이용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치유 씨, 오늘은 어떤 분 만나봤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25년 경력의 성악가 테너 이태흠 씨를 만나봤습니다. 우와, 성악가라고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오늘 혹시 또 멋진 노래도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태흠 씨 귀국 독창회를 갔었는데 그때 넉넉히 연주 감상하다가 이 휴지가 없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정말 따뜻한 보이스의 소유자입니다. 그러게요. 치유 씨도 성악 전공이잖아요. 네.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까지 기대를 해도 좋다고 하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분인지 얼른 만나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성악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곡들을 만나봤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어떤 곡인지, 그리고 오후만 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곡을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왔습니다. 저는 가사가 전달력이 좋은 노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하나 꽃 피어라는 노래 잠깐 불러보고 있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꿀밭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와, 이 울림이 정말 다르네요. 네. 제가 집에 가서 이 나 하나 꽃 피어 노래 꼭 한번 전체 듣기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이 현대 가곡인데요. 네, 들을 때마다 눈물 나는 그런 곡 있잖아요. 네, 가사가 참 아름다운 곡이어서 이 삶이 너무너무 지칠 때 들으시면 정말 마음속에 조그만한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성악가는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될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성악으로 대극장 연주, 협연이 붙어 있는 큰 연주, 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이 있지만 그런 이제 연주로 먹고 사는 방법, 연주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성악을 이제 레슨에서 레슨 선생님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 출강하는 사람이 돼서 대학교나 예술고등학교 등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아니면 비슷한 류의 전공을 살리는 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무대를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무대 감독이나 아니면 예술 감독, 이런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컬 코치나 이제 보이스 코치, 공연을 할 때 저 같은 사람이 투입돼서 가수들, 배우들의 보이스를 이제 색깔을 만져주고 안 되는 부분들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연주 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길들이 있다는 걸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교육자의 길도 있고 무대 감독, 예술 감독, 또 뮤지컬 배우들의 보이스 코칭 이런 것들도 해줄 수 있다. 정말 다양하게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저희는 현재 성악가 이태흠 씨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나 하나 땡 피워라는 곡을 한 소절 들려주셨습니다. 이 속시식물의 생식기관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땡 같은 청춘이다 라는 문장을 자주 사용합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한 글자입니다. 정답 샵 2260, 샵 226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정답 한 글자 잘 보내주시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성악가 이태임 씨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나 하나 땡 피워라는 곡을 한 소절 들어봤습니다. 이 속시식물의 생식기관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땡 같은 청춘이다라는 문장을 사용하곤 합니다. 네, 이거 선물로 받으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샵 2260번 샵 2260 문자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성악가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음은 성악가의 하루 일과입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귀국한 지 4년 됐는데요. 지금 하루 일과가 4년 동안 한 번도 지금 빠지지 않고 거의 뭐 비슷한데 이제 방학이냐 방학이 아니냐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은 개강을 해서 제 스케줄을 한번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출강을 해요. 대학교에 가서 이제 대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부산시립극단 작품을 보이스 코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극단에 아침에 갔다 왔어요. 오늘은 제가 아침 강의가 없었고 시립극단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점심때 개인 레슨을 하고 저녁 때까지 쭉 개인 레슨을 해요. 그런 날도 있고 아니면 제 연주가 있는 날은 저녁에 이제 리허설을 가고 저는 뭐 이 범주 말고는 떠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악가가 참 재미없는 직업이에요. 수도사 같다 그러거든요. 항상 몸 만들어야 되고 몸이 뭐 다 뚱뚱하던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노래를 부르기 좋은 몸이지 어떤 빠른 어떤 스포츠를 하기 위한 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더 잘 버틸 수 있고 긴 프레이즈, 긴 호흡을 더 부드럽게 가질 수 있는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성악가의 직업적인 숙명이라서 그런 몸을 만들고 목이 잠기지 않게 늘 발성해주고 가사 잘 외우고 표현적인 부분 다 해결하고 음악적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 다 해결하고 이런 걸 연습실에서 해요. 그래서 무대에 안 보이면 성악가는 연습실에 있는 거예요. 페이를 책정할 때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아니 뭐 1시간만 노래 불러주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1시간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뭐 수십 년 전부터 발성 연습하고 몇 개월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가사도 외우고 그 노래를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1시간이 아니고 몇 년, 뭐 몇십 년, 몇 주, 몇십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악가는 거의 뭐 연습실에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성악가는 연습실에 사는 수도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치유 씨도 성악가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주 정확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오페라나 긴 독주회를 해야 했을 때 3개월 정도는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연습실 집 이 생활만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매운 음식, 짠 음식도 다 피하고 탄산음료도 안 먹었습니다. 아마 이때 제 몸이 제일 건강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청취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 긴장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일단 연습이 많이 돼야 돼요. 제가 이거 귀국 독창에 연습했을 때는 저게 1시간 한 20분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를 꼭 2번씩 안 끊고 연주를 하는 것처럼 해서 하루에 2번씩 해서 1달 반 정도를 꾸준히 하다가 무대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무대가 너무 무섭지도 않고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는 느낌 있죠. 매번 하던 일이니까. 그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 달인 같은 프로에 보면 양파 같은 거 이렇게 막 툭툭툭툭 쓰는 사람들 나중에 안 보고 막 썰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무대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떨리지 않는데 연습 안 하다가 걱정만 하고 있다가 무대 올라가면 100% 떨리거든요. 그래서 무대 올라가기 전에 걱정되는 부분들을 연습으로 풀고 나서 무대에 올라가면 실수할 수 있는 범위들을 이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보통 다 제가 경험해봤던 일들이거든요. 연습할 때. 그러면 무대에서 실수도 없고 떨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많이 하면 무조건 무대는 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말인데요. 저도 지금은 제가 별로 안 떨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제가 진짜 긴장감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 이 생방송을 시작했을 때 거의 한 3개월 정도는 이 대본에 없는 질문을 저에게 말을 하면은 아예 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주 정말요? 간단한 뭐 진수 씨 이번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 질문에도 답을 못할 정도로 긴장감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진수 씨? 모르겠어요. 네. 안 그래도 저 이거 이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우리 서정모 아나 그리고 김진수 MC 어떻게 방송 전에 긴장감을 극복을 하시나요? 저는 뉴스 할 때 그냥 막 한자를 쓰고 있어요. 그 뉴스에 나오는 막 단어 한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쓰다가 뭐 장음, 단음 막 이런 거 확인하다가 그러다 들어가면 그냥 별 생각 없더라고요. 좀 차분하게. 전 좀 그리고 원래 좀 준비를 차분한 하네요. 스타일. 저도 연습에 엄청난 공감을 합니다. 연습. 확실히 연습을 많이 하면은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긴장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연습말이 살 길이군요. 네, 다음 질문은요. 성악가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농담으로 가사노동이라 해가지고 성악가는 가사를 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귀국했을 때 2달에 40곡 정도 불러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노래 뭐 예를 들어서 오솔레미오나 뭐 이런 노래들은 가사를 새로 외우지 않고 보통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정도인데 한국 창작곡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사의 내용들을 외우기 시작하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악가가 뭐 발성 연습만 하고 음악 연습만 할 것 같지만 가사를 외우는 일이 저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악가는 어떤 바이올린이 줄이 낡으면 줄을 교환하고 어떤 악기가 수리점에 들어서 수리를 하고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고 항상 저라는 악기를 연주 당일날 무대에 가서 마주하면 다른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컨디션에 맞춰서 그날 노래한다라는 거. 성악가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사 외우는 거랑 자기 관리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다른 악기보다 조금 더 감정을 전달하기에 유리하다. 말이 전달하는 감정도 있고 표정이나 제스처나 우리가 연기나 목소리에 넣는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전달력이 있다라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해요.